우리 양 장관님 그리고 특허청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장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도 업무 보고를 보니까 그냥 현황은 적시가 돼 있지만 어떻게 대응책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향후 이거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관세 문제를. 2018년도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가 적용됐다가 나중에 결국은 소비자 물가부터 해서 국내 상황 속에서 다시 관세가 물리지 않았잖아요, 장관님. 그때 중국하고 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도 지금 우리하고도 그랬다고, 우리하고도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고 미국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국회가 지원할 거는 없는가, 이런 걸 저는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미의원연맹이라고 국회 안에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활용하고 네. 필요하면 우리 이철규 위원장께서도 상임위를 좀 적시에 좀 열어주시고, 뭐 대선 때까지는 안 연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 경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4월 17일 날 한미의원연맹 의원들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면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장관님 좀 만나서 잘 활용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가 의원들이 만나게 해서 그 의원들이 트럼프하고 좀 얘기를 하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다각도로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내가 업무 보고를 보면서 야, 이렇게 대안이 없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요청을. 네. 그리고 이 트럼프는 가만히 보니까 이 관세를 빵 때려놓고 다른 걸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의 협상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자기 SNS에 올린 게 있던데, 거기에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LNG, 조선, 방위비 이런 걸 다각적으로 해서 한 번에 한번 딱 협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거라면 더더욱 정보를 정부와 국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고, 지금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저희 정부 협상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철민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우리 산중위에서 함께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우리 장관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관세 적용하는 게 미국이 뭔 잣대가 없는 것 같아. 예? 뭐 흑자율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나 아일랜드보다 거기는 흑자율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근데 관세 매긴 거는 독일 20%, 아일랜드 10%. 맞죠? 예? 요번에. 그 EU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는데, 네, 어찌됐든 이 지렛대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폐쇄성 분열과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더글러스 어원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이게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한 60만 정도가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상호 관세율에 대해서 미국 무역 대표부는 상호 관세율 근거로 브렌튼 니먼 시카고대 교수의 논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은 10%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상호 관세는 16%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오히려 중국은 50%로 예측했는데 34%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장관님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한국이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뭐 미국에서 봤을 때? 아니 뭐 우리나라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까? 이좀 이번에 이게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면서 그 중간에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국가 운영을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그 의원님 잘 설명을 아까 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 물론이죠. 전 세계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대미 수출이 제일 많았었던 해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계산이 되면서 좀 이런 그 부당한 그 결과가 나온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흑자율에 따라서 했다는데 우리보다 흑자율이 높은 나라는 관세율이 적잖아요. 수입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게 분모로 자,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우리 오영주 장관님 지난번 작년부터 해서 그 명문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용역을 마치고 관련돼 있는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법안 초안은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거기서 이 가업 승계, 기업 승계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자기들 네.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 이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기업이 4만 5천 개. 우리는 100년 기업이 16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네, 네, 여기가 식당도 높고 100년 식당 여기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네, 보다 답답해서 제가 지금 법안 준비를 거의 끝냈어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하시는 법안하고 저희가 거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네, 네,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네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병이 안덕선 장관 네. 체코 원전이 지금 계약이 늦어지잖아요. 이게 현지화 이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저 뭐 그쪽 현지에서도 그 나오는 그 언론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문서 작업은 다 끝났다라고 지금 나오고 현지화 기업체 60% 써달라고 하면 우리는 50% 이하로 내려고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반드시 조건은 아니고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 지금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그쪽에서 그 이 서류를 이 이제 법률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뭐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사실상 합의는 끝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을 가지고 이원화돼 있어서 네, 네. 여기에 인적인 낭비, 중복 투자, 세금 낭비 네, 이게 축하합니다. 있죠. 장관님도 느끼고 있죠. 전화드릴게요. 그 한전의 직원이 원전을 관계하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한수원에 450명 이게 중복돼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원전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지 국내에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뭔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속에서 이 한수원의 체제가 좀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전력으로 완팀이 돼서 이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원이나 뭐 재원이나 이런 게 중복 투자되고 이원화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거, 공사의 체제 개편. 그래서 국가가 좀 들어가고 한수원의 대신도도 높이고 수출도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원전 수출 체계의 거버넌스를 개편하자는 문제는 그 적극 동감이고요. 지난번에 그 저희 그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늘자로 그 원전 수출 체계 개선 방안 그 정책 자문 용역이 지금 그 오늘 사전 규격 공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심도 있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 가지고 한마디만 좀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께서 원전의 그 수출 체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 분산되어 있는 한전과 한수원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직의 이 갈등 요소 또 이 낭비적 요소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제도 같아요. 제도의 개선 같으니까 그냥 이 관계자들에게 맡겨만 놓지 말고 장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좀 장악해가지고 이걸 잘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